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30여 년 동안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불운한 사고로 남편을 잃은 50대 중반녀입니다. 제가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남편을 잃은 것도 기막힌데 갑자기 나타난 죽은 남편의 친모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싶어서 답답한 마음을 전해보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 고향은 경기도 가평입니다. 부모님은 가업을 이어 두부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외동딸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철이 없었던 건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학교 야간 자율학습도 땡땡이 치고 학원도 수시로 빠지면서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당연히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재수를 권유했지만 저는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기초도 부족하고 이미 노는 것에 익숙해져서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도 포기를 하시고 제가 어느 정도 노는 것에도 지칠 때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두부 공장에 나와서 사무실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친구들도 대학 가서 바쁘고 슬슬 노는 것도 지겨웠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두부공장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재료의 입출고부터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 관리, 많지는 않지만 직원들 월급 관리 등을 맡아서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나름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고 일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저희 공장이라서 애정이 간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컴퓨터 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문서 만드는 것부터 엑셀까지 배워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아버지께 말씀드려 사무실에 컴퓨터를 들여놓고 모든 작업을 컴퓨터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두부 공장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고 뽀대도 났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대학 안 간 딸을 걱정하셨는데 제가 마음 잡고 공장 경영을 잘 해나가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두부 공장 일을 돕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두부 공장에 새로운 일꾼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직원이 들어오면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직원이 사무실에 와서 저에게 전달하는데 그때 들어온 직원이 남편입니다. 사무실 문을 남편이 열고 들어오는데 마치 뒤에 후광이 비추듯 너무 잘생긴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공장에는 거의 중년의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 뿐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괜시리 마음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라 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지요. 퇴근을 한 후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께 새로 들어온 직원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아, 오늘 들어온 경훈이 말이구나. 애가 참 딱하더구나. 너보다 2살 많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구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자 엄마가 돈을 몽땅 챙겨가지고 애를 버리고 도망갔다나 봐. 그 후로 경훈이는 친척들 집에 여기저기 맡겨졌다가 결국 보육원에 보내져서 보육원에서 고등학생 때까지 자랐다고 하더라.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는지 기특하게도 야간대학에 들어갔다는구나. 보육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가 되면 나와야 해서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공장까지 오게 된 것 같아. 내가 그 녀석 사정을 들어보니 딱해서 낮에는 두부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갔다 와서 우리 공장에 딸려있는 별채에서 생활하라고 했다. 그러니 수경이 너도 공장에서 마주치면 잘 대해주거라. 부모님도 안 계신데 혼자서 돈 벌면서 대학까지 다니고 얼마나 기특하고 짠한지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막걸리를 쭉 들이키셨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착한 딸이 되어 네 아버지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더더욱 두부공장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두부공장과 엄청 가까워서
저는 그동안 옷도 편하게만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대충 다녔었는데 경훈 오빠가 온 후로는 매일 곱게 화장을 하고 뾰족 구두에 옷차림도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매일 경훈 오빠 보는 낙에 살았습니다.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분명히 오빠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커피를 마시러 사무실에 들르기도 했고 학교 과제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다 줄 때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와서 같이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이었고 그때쯤 친구들과도 조금 소원해진 때라서 오빠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빠도 혼자 외로운 처지였기 때문에 저를 동생처럼 예뻐해 주었습니다. 오빠가 온 지 한 달이 되어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오빠가 사무실로 월급을 타러 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월급 봉투와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오빠, 첫 월급 탄 거 축하해.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싱긋 웃으며 월급과 초콜릿을 받으며 오늘 오빠 첫 월급 탔으니까 수경이 맛있는 거 사줄까? 영화도 보고 데이트하자. 저는 오빠의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숨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오빠, 정말? 정말 우리 데이트해? 하면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오빠는 웃으며 이따가 6시에 데리러 올게. 하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6시까지 기다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가던지요. 드디어 6시가 되고 오빠가 작업복이 아닌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처럼 오빠 머리 뒤로 후광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껏 멋을 낸 차림으로 오빠와 첫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오빠와 저는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오빠와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오빠는 그날 정식으로 저에게 수경아, 우리 사귈까? 난 네가 좋아.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수경이 너랑 같이 한다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가 너무 좋아. 난 이미 한 달 전에 오빠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저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차피 서로 느끼고 있던 감정을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오빠는 주경야독을 하면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오빠는 학교를 휴학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오빠를 기다렸고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서 오빠는 곧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던 오빠와 저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경훈 오빠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안 돼. 엄마도 경훈이가 반듯하고 착실한 청년이란 건 안다. 하지만 부모님도 안 계신 천의 고아이고 너무 가진 것도 없잖아. 그리고 수경이 너 아직 나이도 어린데 뭐 벌써부터 결혼을 하려고 해. 나중에 경훈이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가 그리 급해. 엄마는 이 결혼 반대야. 그러니 그런 줄 알고 마음 접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예상치 못했던 엄마의 반대에 울고불고 엄마한테 사정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께서 결혼을 허락하시며 엄마를 설득하셨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처럼 경훈이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지간 하나 없는 건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어디 그게 경훈이 잘못인가? 오히려 경훈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한 게지.
내가 경훈이 일하는 거 쭉 지켜봤는데 요즘 애들 같지 않고 성실해. 책임감도 있고 일처리도 빠르고 계속 공부를 해서 그런지 이해력도 좋고 지금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다고 하니 우리 수경이랑 결혼해서 두부 공장을 둘이 잘 경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자식이라고는 수경이 달랑 하나인데 수경이 시집 보내고 적적한 것보다 경훈이 대릴 사위로 들여서 데리고 같이 살면 아들 하나 생긴 것 같고 좋을 것 같아. 여보, 당신이 좀 서운하겠지만 수경이가 철이 좋다고 하니 좋은 날 잡아서 결혼시킵시다. 이러셨습니다. 아버지의 승낙으로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지요. 그 후 오빠와 저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까탈 부리는 시댁도 없고 태클 거는 가족도 없으니 너무 쉬웠습니다. 오빠와 저는 엄마 아빠의 주도하에 모든 결혼 준비를 끝내고 눈부신 5월에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차피 오빠와 제가 두부공장 일도 도맡아 해야 했고 부모님도 자식은 저 하나라서 그냥 같이 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 결혼을 반대하셨던 엄마는 오빠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아빠보다도 오빠를 더 좋아했습니다. 오빠는 저희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며 싹싹하게 굴었고 엄마가 만들어주는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셈이 날 정도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 같은 사위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휴학했던 학교를 다시 복학해서 공부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두부공장 사업을 맡아서 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오빠가 두부공장을 맡아서 하니 공장도 훨씬 더 잘 되었습니다. 오빠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공장을 다른 두부공장들과 차별화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서 지역에서 많이 나는 잣을 두부에 넣어 잣두부를 만들기도 하고 흑임자를 섞어 흑임자 두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2년 차에 예쁜 딸을 낳았고 2년 터울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빠나 저나 형제 없이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자식 욕심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3대가 함께 살면서 항상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두부공장 일을 계속했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저는 두부공장 일을 접고 집에서 아이들 교육과 살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두부공장은 남편이 직원들을 써가며 도맡아서 운영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문격으로 경영에 참여하셨습니다. 공장 일을 쉬면서 아이들 교육에만 신경 쓰니 저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는데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제 팔자가 제일 상팔자였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시댁 스트레스에 다 미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잔소리, 시집살이는 다만사고, 시누이들 여우질에 형제간의 재산 다툼 등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제 결혼 생활은 꽃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외롭게 자라서인지 가정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고 늘 다정했고 애들한테도 100점짜리 아빠였습니다. 시댁이 없으니까 저는 남들이 말하는 고부간 갈등이나 명절 증후군들은 남의 나라 얘기였습니다. 남편은 제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믿고 따르며 공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가볍게 맥주 한잔을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수경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소중한 가정 꿈도 못 꾸었을 거야. 내 외로운 삶에 네가 등불이 돼주었어. 어릴 적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날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었잖아. 그러고 나서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엄마 소식을 알게 되었어. 그때가 보육원으로 가기 전이니까 한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그때 딱 한 번 엄마를 찾아갔었어.
정말 어린 나이에 물어물어 어렵게. 그런데 엄마가 단호하게 나를 내치시더라. 친척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사정사정 했는데도 말이야. 수경아, 정말 어이없지.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더욱더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난 우리 애들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남편은 그러더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얼마나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싶고, 그 오랜 세월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고, 저는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앞으로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살다 보니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하더니 저희 부부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감사하게도 잘 자라서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취직을 해서 독립해서 나가 살고, 아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누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싶었지요. 저희 부부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오순도순 살면서 주말에 오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아이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함께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도 들으면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두부공장 운영을 계속 잘 해나갔고요. 그런데 생전 거짓말 한 번 하지 않던 남편이 자꾸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저 모르게 목돈을 쓰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과 다르게 걱정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주 제가 모르는 약속이 있고 핸드폰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만 같았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또 거짓말을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작정을 하고 조심스럽게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미행을 하면서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가평 시내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더니 어느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들어갔습니다. 한쪽 테이블에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 앞에는 교양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경박스러워 보이는 아주머니가 껌을 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나이는 상당히 들어 보였는데 옷차림은 나이와 맞지 않게 화려하고 딱 봐도 가짜인 이미테이션 액세서리가 주렁주렁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가 상상한 그림은 이건 아닌데 싶어 남편 앞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눈이 왕방울만해졌습니다. 여보, 여긴 웬일이야? 난...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야말로 여기는 무슨 일이야? 이건 무슨 상황이고? 그런데 갑자기 남편 앞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아, 네가 우리 경훈이 처구나. 내가 그렇게 경훈이한테 너 만나보고 싶다고 노래를 했는데 경훈이가 무슨 신주 딴지라고 안 보여주더니 오늘 딱 만났네. 난 네 시어머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얼이 빠져 있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제 손을 잡고 찻집을 나오며 그 아주머니에게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더는 돈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저는 어머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서로 소식 모르고 살아왔으니 제가 죽어도 찾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풀죽은 소리로 아까 찻집에서 본 사람이 생물학적 내 엄마라는 사람이야.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내가 찾아가서 같이 살고 싶다고 사정할 때도 버리더니 이제 와서 엄마랍시고 엄마 행세를 하려고 하네.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오랜 세월 연락이 안 닿았는데 어떻게 알고 당신을 찾아온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늙어서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친척들한테 수소문해서 나를 찾은 것 같아. 한 달 전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이었어. 대뜸 날 낳아준 공이 있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야. 난 당신이나 아버님, 어머님이 몰랐으면 했어. 너무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래서 돈을 좀 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돈 떨어지면 또 찾아오시는 거야. 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저는 여보, 그래도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난 당신이 바람난 줄 알고 얼마나 고민했는데, 아,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하자 남편은 정말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바람이라니.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뿐이라는 거 잘 알면서. 하고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는 그 어떤 일이라도 저한테 의논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남편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등장이었습니다. 순하고 착하기만 한 남편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에 남편이 준 돈이 떨어질 때쯤 되니까 또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돈을 준비하지 않고 남편과 둘이서 남편 친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 친모는 저를 보자 반색을 하며, 애미도 같이 왔구나. 지난번에 서로 제대로 인사를 못했지? 난 경훈이 엄마다. 즉, 네 시어머니지? 반갑구나. 사정이 있어서 그동안 서로 못 보고 지냈다만 이제라도 만났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내가 요즘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러는데 거처할 방을 하나 얻어주었으면 좋겠다. 아니, 아니다. 방보다는 가게 자리가 낫겠네. 화장품 가게나 그런 거. 거기에 방이 딸려 있으면 더 좋겠고. 아직은 뭐라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뭐라도 해서 내가 경훈이한테 얹히지는 말아야지, 그치? 그게 어려우면 이참에 내가 니네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살면 더 좋고, 손주들도 너무 보고 싶고, 친척들한테 들으니 제법 큰 두부 공장을 해서 돈을 잘 번다면서? 내가 널 낳았으니 그 정도 자격은 있는 거지? 애미도 내 덕분에 이런 좋은 남편 만나 잘 사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탁자를 쾅 치면서 큰 소리로, 이보세요, 아주머니. 무슨 치어머니요? 어린 아들 버리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늙고 힘없어지니까 엄마 행사하면서 대접받고 싶으세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난 결혼할 때 애들 아빠 이미 고아라는 거 알고 결혼한 거고요. 이제 와서 시어머니 키울 생각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시어머니라니. 시어머니는 무슨 얼어 죽을. 그동안에는 애들 아빠가 저 모르게 돈도 좀 해준 것 같은데 그건 애들 아빠가 심성이 너무 착해서 고와서예요. 당신이 엄마라서가 아니라고요. 저는 애들 아빠하고는 달라요. 이제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사람이라면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요? 하고 남편과 일어나서 찻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여보, 이렇게 단돌이 하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당신 힘들게 할 거야. 내 맘 알지? 남편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좀 효과가 있었는지 한동안 남편 친모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바람났을 거란 제 오해는 저희 부부의 또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의 행복을 신들이 시샘한 것일까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여느 날과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집을 나서며 오늘 오전에는 공장 일 좀 보고 오후에는 서울에 다녀올 거야. 거래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간 김에 애들 얼굴도 보고 올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거래처 볼일을 보고 애들과 밖에서 만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도 거칠게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신호등에 걸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오던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남편의 차를 덮쳤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고 소식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쫓아갔지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요. 저는 울다가 지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병실이었고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애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제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꿈인가 싶었는데 애들을 보자 다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엄마는 네가 정신 차려야 한다. 애들을 봐서라도 네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야 박서방도 보내주고 그래야 박서방도 안심하고 떠날 테고. 하시며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숨만 푹 쉬시며 창밖을 내다보시고요. 저는 속으로 꿈이 아니구나 하며 애들을 다시 보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참 냉정하게도 아침까지도 웃으며 나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냈는데도 많은 절차들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남편한테는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남편 장례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추슬러서 남편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아들과 딸과 함께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에 남편 생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친척들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엄마라고 불행한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들을 영정으로나마 마지막으로 보고 배웅하기 위해서 왔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생모는 저를 보자마자 장례식장에 상주들이 잠깐씩 쉬는 방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더니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 몫의 유산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알려주러 왔다. 지난번에 네 행동을 보니 안 그러면 네가 다 꿀꺽할 것 같아서 말이야. 교통사고니까 보험금도 있을 테고 당연히 보험은 들어놨지? 내가 친척들한테 들으니까 경훈이가 무슨 공장인가 사업한다며? 어쨌든 난 분명히 말했다. 내 목 달라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사람처럼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아무리 어렸을 때 버린 자식이라도 당신 아들이 교통사고로 비명횡사했어. 그런데 아직 내 남편이 당신 아들이 저 뒤에 누워있는데 유산 타령을 하고 싶어?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냐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가여워서,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남편 친모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상속자는 부인인 나와 우리 애들뿐이야. 뭘 알려면 제대로 알고 와서 얘기해. 죽은 자식 앞에서도 돈밖에 모르는 흡혈귀 같은 인간아. 하고 소리치는데 방으로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조문객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남편 친모와 아버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친모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헉 하고 놀라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허둥지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신발을 들고 뛰어나가다가 들어오던 다른 조문객과 부딪혀 넘어졌는데도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바닥에는 남편 친모 신발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발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주랭랑을 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당황하시며 아니, 저 년이 어떻게 여기에? 하시며 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친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저 여자를 아는지, 저 여자가 남편 장례식장에는 왜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사정 얘기를 아버지께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그랬구나. 저런 나쁜 사람이 경훈이 엄마였다니. 우리 사위 가여워서 어쩌노. 벌써 경훈이가 보고 싶구나. 저는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여자를 아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잠깐 만난 사이였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잠깐 만났는데 나한테 부모님 약값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 대학 등록금을 잠깐만 빌려달라더니 그 길로 사라졌단다. 지금처럼 말이지. 아, 참. 그런데 경훈이 엄마였다니 정말 이런 인연도 다 있구나.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절대 변하지 않나 보구나. 자식을 버려놓고 그 자식이 죽은 마당에 며느리한테 와서 유산 타령이라니. 사람이 아니다. 인두겁을 쓴 악마 같으니라고. 나를 보고 갔으니 다시는 너를 찾아와 괴롭히지는 못할 거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이야기를 끝내고 저는 내일 새벽에 있을 남편 발인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을 가평저의 산소에 안장하고 나니 남편이 내 옆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집에서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친척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 친모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냥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한다면서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남편 친모는 남편 장례식장에 왔다가 간 그날 저희 아버지를 보고 놀라서 주랭랑을 치다가 무단횡단을 했고 무단횡단하는 남편 친모를 못 본 자동차가 남편 친모를 치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나타나는 가족이 없고 소지품에도 가족에 대한 단서가 없어서 무연고 사고사 처리로 이미 화장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야 친척도 사고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등쳐먹고 자식까지 버리면서 악랄하게 살더니 결국 슬퍼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세상을 뜨고 만 것입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엄마 노릇하려고 아들하고 동행한 것일까요? 그러면 남편이 조금은 덜 외로울까요? 어쩌면 그 뻔뻔한 성격으로는 저 세상에서 남편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죽음을 남편 탓으로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이 그립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남편이 편히 쉬기를 기원합니다. 남편은 평생을 착하고 바르게 살았으니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 한마디를 청하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